울보네 각시. 일장 잘생기셔서 좋습니다. 반짝이던 검은 눈동자가 먹빛으로 가라앉았다. 그 눈빛처럼 주변의 공기도 무겁게 내려앉았다. 차갑게 식어내린 동생의 눈을 마주한 태자주아의 입에서 진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서하야, 그래서 지금 나더러 어딜 가라고? 살짝 고개를 비틀며 씹어뱉듯 말하는 동생을 응시하던 태자가 허리를 세웠다. 이 고집불통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은 받아들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조정에서 이미 결정된 일이고 아버지가 내린 황명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그것은 아무리 황자라 해도 황명을 어긴 것이 된다. 이미 가여와 이야기가 끝난 것으로 한다. 번복은 불가하다. 그래, 좋아. 까짓것 혼인은 한다 쳐. 입술을 물곤 아드득 이를 간 황자 서하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겨우겨우 터질 듯한 열기를 참느라 얼마나 애를 쓰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파랗게 돋아난 푸른 힘줄이 강인한 목에서 벌떡이고 있었다. 짙푸른 검은 눈동자가 천천히 들어올려져 태자주아를 노려보았다. 한데 왜 내가 가여로 가야 한다는 거야? 그쪽에서 와야 하는 거 아니야? 가여 황실이 내건 조건이다. 황실의 유일한 공주이고 아직 너무 어리기에 그 공주가 성년이 되면 그때 처녀 황실로 오는 조건이다. 그러니까 왜 그딴 어린애랑. 아, 진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형님은? 짜증과 화로 얼굴이 일그러진 동생을 바라보며 태자주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안타까움이 머문 태자의 따스한 눈빛이 동생을 바라보았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두 분 폐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온전한 맹약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맹약의 황실의 혼인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내가 혼인을 했기에 우리 쪽에서는 너 외에는 대안이 없고 그쪽에서도 정실의 공주가 그 어린 공주 하나뿐이니 이런 형태의 혼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12살이라 미치겠네. 나 도 닦으라고? 짜증을 삼키지 못하겠는지 얼굴을 쓸어내리는 동생의 모습에 태자주아가 흐릿하게 입가를 끌어올렸다. 척박한 땅을 가진 부족인 마족이 틈만 나면 국경을 침공하여 백성을 죽이고 약탈을 일삼고 있었다. 마족과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처녀와 가여 두 나라 모두 이 거친 종족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킬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마족의 거친 성향 때문에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국경 지역이 불모지가 된다면 언제 마족이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언제나 비옥한 처녀와 가여를 노리는 것이 마족이니까. 해서 마족과 국경을 함께 접하고 있는 두 나라가 맹약을 맺어 마족을 상대할 수비대를 국경에 주둔시키기로 한 것이다. 자신들의 국경 한쪽을 온전히 상대에게 맡기는 조건이니 서로를 믿을 만한 조건이 필요한 것은 불가결했다. 그런 때에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이 왕족 간의 혼인이었다. 피로 맺어져 절대 깨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한데 문제는 가여 공주의 나이가 처녀 황자의 나이에 비해 너무도 어리다는 것이었다. 처녀 황제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장자인 주화 태자와 차남인 서하 황자. 이미 몇 해 전에 혼인한 태자는 어차피 대상이 아니 되니 남은 대안은 차남인 서하 황자뿐이었다. 올해 17이 되는 서하 황자는 나이도 차남이라는 상황도
혼인 맹약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데 그 배필이 되어야 하는 가여의 연호공주가 문제였다. 가여의 황제가 아들만 셋을 보고 늦게 얻은 유일한 딸이며 막둥이인 공주가 올해 겨우 12살인 것이다. 다른 이들보다 일찍 혼인을 하는 것이 황실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12살은 너무 어린 나이였다. 하지만 그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어려서 부모 품에서 떼어놓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와 혼인이란 것을 해서 그것도 그 공주를 하늘처럼 떠받든다는 가여의 황실 안에서 3명의 손이 처남들이랑 살아라. 나보고? 기가 막힌다는 듯 파랗게 불꽃을 품은 눈으로 씩씩 숨을 토해내는 동생을 보는 태자의 눈에 안쓰러움이 살짝 고였다 사라졌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자신과는 달리 성정이 불같은 동생이었다. 황제인 아버지와 어머니마저 어려서부터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않으려 할 만큼 황자 서아의 성질은 강했다. 그런 동생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지 모르지 않는 태자 주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그저 황실 안의 가족사가 아니었다. 처녀의 구군이 걸릴 수도 있는 중요한 맹약이기에 개인으로서의 마음은 접어야 하는 일이었다. 천방지축인 서하지만 그런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해서 저리 힘들어하면서도 결국 받아들일 것은 알기에 안쓰러운 주하였다. 죽으라고 하지 차라리. 터질 듯한 눈을 하고 태자 주하를 바라보던 서하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체념한 듯 내뱉는 동생의 목소리에 태자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널 견뎌야 할 공주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데. 형님. 으르렁거리듯 뱉어내는 서하의 부름에 태자 주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려서부터 저 부름이 좋았다. 황제인 아버지와 황후인 어머니가 그리 태자 전하라 부르라고 일러도 듣지 않는 서하였다. 가끔 중신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태자라 호칭하기도 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언제나 자신을 저리 부른다. 따스하고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 호칭이 좋았다. 동생의 저 아름다운 입술에서 새어나오기에 더욱더. 태자 호위부에서 가장 출중한 이들을 열람지 데려갈 수 있게 조치해두었다. 건이 혼자만으로는 부족할 테니까. 됐거든. 건이면 충분해.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그런다. 데려가. 혼인 맹약. 말이 좋아서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 혹여나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볼모가 되어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것이 혼인 맹약으로 상대의 나라에 가야 하는 황족의 운명이었다. 공주는 여인이기에 볼모의 가치가 크지 않은 대신 정실의 황후에게서 난 황자는 언제든 태자를 대신할 수 있기에 볼모의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둔 듯 잠시 어두워지는 형의 눈빛을 바라보던 서아가 킥 옅은 웃음을 토해냈다. 나 몰라? 건이랑 둘이면 그곳이 지옥이라 해도 빠져나올 수 있어. 공주까지 데리고는 힘들어. 뭐? 누굴 데려와? 황당하다는 듯 미간을 좁히는 서아의 말에 태자의 눈빛이 어둡게 가라앉았다.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그런 걱정까지 안 해도 돼. 싸늘하게 식은 동생의 눈을 잠시 응시하던 태자가 뒤쪽으로 손짓을 하자 태자 뒤에 서 있던 내관이 무언가를 태자에게 건넸다. 붉은색 비단으로 쌓인 긴 물건이 서아의 앞에 놓였다. 서아의 검은 눈동자에 의문이 어렸다. 네가 탐내던 거다. 가져가. 설마. 그거야? 커다랗게 열린 눈을 하고 서아가 급히 붉은 천을 걷어냈다. 붉은 천 안에서 붉은 용이 세각되어 있는 긴 장검집이 드러났다. 살짝 떨림을 담은 서아의 기다란 손가락이 검집 위를 더듬었다. 내 권한이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는 증표다. 태자의 보검. 황제의 황금빛 보검과 함께 처녀의 군권을 상징하는 보검이다. 이 보검을 쥔 자는 처녀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무사히 돌아와서 내 아들에게 돌려주면 좋겠다.